아이고, 장관님 불편하시죠? 이게 이번 주제입니다. 언뜻 장관님 불편하시죠? 저렇게 나오니까 혹시 누군가가 저기 조국 장관한테 한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아, 요즘에 참 많이 이렇게 불편하시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김민지 기자, 그게 아니라 사실 저 말을 한 사람은 조국 장관 본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장관님 불편하시죠의 장관님은요, 조국 장관님이 아니라 다른 장관님입니다. 아하. 오늘 조국 장관이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 자택에 압수수색도 당하고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러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불편해지는 사람들은 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다른 장관들이겠죠. 그래서 다른 장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검찰의 그 직접 수사를 받아보는 그 심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관님도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혹시 검찰로부터 아무런 그 보고 받지 못하셨나요? 그 악의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민영사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불편하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불편하시죠? 이게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도 국방장관, 박양호 문화부 장관 같이 이제 서 있는데 기자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으니까 아이고 장관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었는데요. 글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의원님? 저 모습을? 지금 검사와의 대화도 그렇고 그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그런 어떤 일련의 태도도 그렇고 조국 장관으로서는 그 무소의 뿔처럼 끝까지 가겠다라는 결기를 본인에게도 다지고 또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변곡점은 앞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 예. 그 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 또 기소 여부라는 몇 가지 변곡점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이 또 한 번 출렁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참 야당복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조국복이 참 많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만 보태면 저 화면을 보면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저 상황에서는 가장 불편한 게 조국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이야기를 옆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올라가는 정경도 장관이나 박양호 장관이 아이고 장관님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불편하시죠라고 위로할 수 있지만 본인이 옆에 있는 장관이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옆에 있는 장관한테 저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저라면 저런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장관들도 불편해요. 기자가 와서 하니까 불편한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가장 불편한 건 조국 장관이지 아니, 않습니까? 그 점도 있고, 기왕에 기자들이 왔는데 다른 장관들한테는 질문도 질문 안 안 하니까 하니까 불편하죠. 저는 그래서 저런 식의 좀 다소 좀 엉뚱한 또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조국 장관이 정말 보통의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미 후보자 시절에 사퇴를 했거나 아니면 장관이 돼서도 이 정도의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사실상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데 예. 버티시는 거 보면 정말 멘탈이 갑이시다. 아, 멘탈 갑이다? 그리고 멘탈 갑을 넘어서서 멘탈이 상당히 좀 특이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 국무회의 참석 모습이고요. 오늘 조국 장관이 이제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이제 조국 장관의 자택을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영상 지금 보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가 달라졌을까요, 평소와? 자, 이게 조국 장관의 출근길인데요. 경찰이 나름 이렇게 호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옆에 지금 폴리스라고 보이시죠? 경찰관들이 조국 장관을 이렇게 약간 엄호하는 호위를 받으면서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출근한 조 장관,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조국 장관, 어제 이제 자택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만, 김민지 기자, 네. 조국 장관은
소위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My way. 나의 길을 가련다. My way.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국 장관 역시 약간 my way 행보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시간에 검사 첫 간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네. 본인의 할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제 첫 간부 회의를 진행하면서요.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일정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아, 두 번째 일정이군요. 네, 내일 아하. 검사와의 대화가 또 있는데요. 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서 검사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당에서는요. 검사랑 대화를 하지 말고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얼마나 더 창피를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당장 물러나십시오. 그런데도 검찰 개혁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검사와의 대화, 이건 또 뭡니까? 피의자가 수사만 받으면 됐지 무슨 대화를 합니까? 검사와. 정말 이건 역시 참 웃기는 일입니다. 검사들은 이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조 장관님, 검찰 개혁하신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따끔하게 오늘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런데요, 박 의원님, 지난번에 얼마 전에 왜 조 장관이 첫 번째 검사와의 대화는 의정부지검에서 하고 내일은 이제 대전지검 창원지청에서 한다는 천안지청. 근데 그때도 왜 비공개로 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본인 가족들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일정을 강행하는 조국 장관. 글쎄요, 이거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양새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장관이 검사하고 만나서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갖는 것은 이제 통상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이제 통상의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관이 어쨌든 거의 피의자로 입건된 듯 보이고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부인이 소환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검사와의 대화라는 게 자칫 그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길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물론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모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아쉬운 점이 이런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당장 국회에 올라가 있는 두 가지 핵심 법안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법인데 이건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 몫인데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장관의 인사권과 여타의 이 행정지휘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 임기 초에 지금보다 정권이 훨씬 더 힘이 있을 때 그걸 왜 못했느냐? 물론 그때는 조국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당시에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 무게중심은 박상기 장관보다는 조국 민정수석한테 실려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게 이제 뒤늦은 이런 검찰개혁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겹쳐서 그다지 이렇게 곱게 국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김 교수님. 저는 마이웨이를 꿋꿋이 지금 주장하고 아까도 무쇠 뿔처럼 가라. 그다음에 저가 아까 멘탈이 갑이라고 좀 특이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십시오. 검찰개혁 사실은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은 입법부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장관 내가지고 조국 지금 장관을 옹호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장관에 대해서 한 게 뭡니까? 처음에 이로지 씨가 검찰개혁단 만들어가지고 단장 임명한 거고요. 두 번째가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수사와 관련된 수사팀을 좀 배제하자는 것을 법무차관이 어쨌든 대검 차장한테 전화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배제하자. 그리고 지금 검사에 대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이게 검찰개혁으로 비춰질지 국민 눈에는 아니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분위기로 의혹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검찰개혁이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웨이를 꿋꿋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도대체 얼마만한 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검찰개혁 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손에 잡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저렇게 만약에 정말 체면 불구하고 마이웨이로 가겠다고는 저 멘탈이면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곧 부인이 이제 포트란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현직 법무장관이 소환되거나 기소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 빼자. 재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는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의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법무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정말 멘탈 갑 이상의 멘탈 슈퍼 울트라 갑으로 가실 건지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대한민국으로서 제가 볼 때 정말 그건 국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정말 저 그런 우려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건지 참 참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조국 장관 지명됐을 때부터 왜 조적조라는 말이 있었죠? 조국 장관의 적은 본인, 조국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요. 뭐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소환, 구속영장 청구 등 더 이상 충격적인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2015년 4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본인부터 지키십시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이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드릴 거고, 그런데 좀 하나 확인된 게 있어요. 어제 자택 그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조국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혐의,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이 혐의가 적시되면서 조국 장관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게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정 의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무장관 후보가 애초에 조국 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었으면 애초에 후보 사퇴를 했든지 아니면 낙마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조국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장관으로서 지금 피의자가 되는 수모를 감수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그러면 조국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냐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께서 이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신이 강하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봐요. 그 모 영화의 대사처럼 나 떨고 있니? 이러면서 지금 본인이 자기 갈등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지금 일련의 행보는 자기가 이렇게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결단을 내리고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미 사법 개혁의 영역은 본인의 영역이 아니라 국회 영역 아니냐. 이건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조국 장관의 개인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래도 자기가 장관 자리에 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지금 수사선상에 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그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분석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의 심기도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그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상황들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의 드라마는 계속해서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입장도 그렇고요. 예. 자, 조국 장관이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